형부 저도 언니처럼 싸고 싶어요. 저도 넣어주세요, 형부. 너무 좋아요. 더 해주세요, 제발. 그날 밤 열려있던 방문 너머로 언니는 절정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형부 위에서 활처럼 휘어진 허리, 손으로 막아도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언니의 그곳에서 나오는 흥건한 물까지. 저는 숨이 막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형부의 손끝, 형부의 눈빛, 형부의 목소리, 모든 게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언니가 야근 간다고 집을 비웠을 때 저는 술잔을 건넸어요. 그 한마디로 우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 난 형부의 아니 욕망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의 쾌락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여자의 선택이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이었는지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정하연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지하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7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녀에게 서울 출장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언니 집에 머물게 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연아, 여기야. 정하경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41살의 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대기업 재무팀 과장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언니 바쁜데 마중까지 나와줘서 고마워. 하연이 말했습니다. 뭘 동생이 일 때문에 올라오는데 당연하지. 오빠도 일찍 들어온다니까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 차 안에서 언니는 요즘 근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다니는 이야기, 시험관 시술 준비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언니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부러우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이번 달이 중요해. 의사 선생님이 배란일을 정확히 계산해 주셨거든. 오빠랑 스케줄 맞춰서 열심히 해야지.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윤재훈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45살의 형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연을 반겼어요. IT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바쁜 중에도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제, 오랜만이다. 출장 다니느라 고생 많네. 아니에요, 형부. 이렇게 지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뭘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바쁜 일상을 털어놓았죠. 하연은 지방에서의 생활과 이번 출장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데 하연아, 미안한데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내일 병원 가는 날이거든. 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응, 언니 먼저 들어가. 나는 TV 좀 보다가 들어갈게. 오빠, 우리도 일찍 들어가자.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하니까.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처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 네, 형부 언니. 편히 쉬세요. 언니와 형부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하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이런저런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죠. 늦은 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언니 부부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한편으론 대단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뭔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스케줄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연애 경험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언니처럼 결혼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없었죠. 항상 어느 순간 식어버리거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헤어지곤 했습니다.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언니가 부러웠고 동시에 자신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죠. 밤이 깊어가며 하연은 내일부터 시작될 출장 일정을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언니 부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를 위한 의무인지 궁금해졌어요. 자신도 이제 결혼하면 다가올 미래였기 때문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하연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이 멈춰졌어요. 처음엔 대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종류의 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빠,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연은 얼굴이 화끈해지며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안방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언니와 형부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언니가 눈을 감고 몸을 떨며 형부에게 의지하고 있었죠. 형부 역시 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간절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말랐어요. 언니의 작은 신음소리와 형부의 낮은 숨소리가 복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하연의 귀에 유독 선명하게 들렸죠. 아, 오빠, 나 쌀 것 같아 언니가 형부를 부르는 소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언니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절실함, 형부의 집중된 움직임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는 절정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형부 위에서 활처럼 휘어진 허리, 손으로 막아도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언니의 그곳에서 나오는 흥건한 물까지. 그 순간 언니가 형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죠. 하연은 그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하연은 남자친구가 없는지 몇 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욕구가 많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부의 어깨 근육이 긴장하며 움직이는 모습, 언니를 어루만지는 손길의 섬세함이 모두 하연의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친밀한 순간이었죠. 하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언니의 몸이 떨리며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하연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는 형부의 시선, 형부에게 몸을 맡기는 언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욕망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형부의 따뜻한 손길이 언니를 어루만지는 모습, 언니가 형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자연스럽게 한쪽 손은 자신의 가슴에, 한쪽 손은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고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 8시 하연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언니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하연의 눈에는 어젯밤의 그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하연아, 일찍 일어났네. 어서 와서 먹어. 언니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언니.
잘 잤어? 하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푹 잤어. 형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형부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제도 잘 잤어? 병원 시간에 맞춰야 해서 일찍 일어났어. 시끄러워서 깬 거야? 하연은 형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손목의 시계, 신문을 잡고 있는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젯밤 본 그 강렬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9시 반까지 나가야 돼서요. 여기서 8시 반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랑 같이 나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형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하철로 갈게요. 형부는 언니랑 병원 가야죠. 병원은 오후에 가니까 괜찮아. 어차피 같은 방향이야.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하연과 형부는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하연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형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처제,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형부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형부는 언니랑 언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갑자기 웬 그런 얘기야? 형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경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가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재훈의 손이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제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그 순간 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부의 손길이 닿은 곳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어요. 어젯밤 그 손이 언니를 어루만지던 모습이 떠올랐고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연은 황급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나 준비하고 올게.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형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저 친근한 형부의 배려였을 뿐인데 하연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형부와 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형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의 옆 얼굴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처제, 괜찮아?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아,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틀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호등에서 멈춘 순간 재훈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하연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재훈은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하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져 있었어요. 형부는 수고해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그 모습마저 하연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젯밤 본 그 장면, 오늘 아침의 자연스러운 대화, 차 안에서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연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장 마이너스 유혹의 술자리. 3일 후 저녁 언니가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연은 형부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안주거리를 사온 하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놓았습니다. 처제가 이렇게 잘 차려놓다니 고맙네. 형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부가 항상 잘해주시니까요. 그런데 형부, 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하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형부 앞에 놓았습니다. 고민 상담 받으면서 한잔할까요? 혼자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형부 같은 분에게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나 술 잘 못하는 거 알잖아. 하경이 없을 때는 보통 안 마시는데. 진짜 고민이에요. 형부 말씀 듣고 싶어요. 한 잔만 해주세요. 하연이 진지한 표정을 짓자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처음엔 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하연은 지방에서 혼자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재우는 진지하게 들어주며 조언을 해줬죠. 처제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울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형부, 언니 같은 가족이 있어서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하연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형부는 언제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글쎄, 하경이를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저는 요즘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아서요. 재훈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7이면 그런 생각 들만하지. 주변에서 압박도 있을 거고 압박보다는 외로움이 더 커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특히 밤에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적막해요. TV를 켜놔도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져요.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재우는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참 행복해 보여요. 형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처제 같은 좋은 사람이면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하연이 형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요즘 자신이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처제는 충분히 매력적이야. 그 말에 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부가 보기에도 그래요? 당연하지.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야. 하연은 술잔을 돌리며 형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형부도 저를 그렇게 보세요? 뭐, 저 같은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재훈은 당황한 듯 맥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처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예요. 형부 저 필라테스로 몸매도 남들보다 더 예쁘게 관리했잖아요. 이런 몸매 보면 보통 남자들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하연은 점점 질문에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제야, 그런 질문은. 재훈은 머뭇거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이 느려져 있었어요. 형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 몸을 보면 아무 반응도 없으세요? 하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재훈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하연의 간절한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처제, 취했구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저 안 취했어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매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요. 재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솔직하게요. 형부도 남자잖아요. 저를 여자로 본 적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제, 형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반응하지 나도 남자인데 처제 너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잖아. 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처제는 하경이 동생이고 나는 결혼한 남자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지금은 처제가 너무 대답을 원하니깐 해준 거야.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요? 언니 동생이 아니었다면? 재우는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의미 있어요. 적어도 지금 저에게는요. 하연이 형부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형부, 저도 남자를 좋아할 줄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뛴 적이 없었어요. 처제,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형부를 보면 자꾸 다른 상상을 하게 돼요. 나쁜 여자 같죠?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밤 그냥 한 번만이라도 형부를 느껴보고 싶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훈의 이성이 흐려져 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에게 맥주 몇 잔은 충분히 취하게 만들었어요. 처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 딱 오늘만이라도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형부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형부 벌써 이렇게 커져 있다니.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놀라워요. 처제, 언니가 부러웠어요. 이런 걸 매일 느낄 수 있어서. 그때 재훈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처제 그만해. 많이 취한 것 같네. 하지만 하연이 그를 붙잡았어요. 형부, 잠깐만요. 뭘 더 얘기하겠다는 거야? 하연이 조용히 형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만, 잠깐만이라도요. 형부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처제, 이러면 정말 안 돼. 형부는 따뜻해요.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하연이 고개를 들어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형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관계와는 달라요. 오늘은 날짜도 의무도 아니에요. 그냥 저예요. 하연이 천천히 다가가 형부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다시 하연이의 손은 바지 안으로 넣고 속옷 위에서 재훈의 그것을 만지고 있었어요. 재훈은 당황했지만 밀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점점 그 감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색다른 감정과 감각이 재훈을 휩쓸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새로운 자극이었죠. 재훈도 허리를 잡고 있던 손들 중 한 손은 처제의 엉덩이에, 한 손은 그녀의 가슴을 향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처제의 엉덩이는 아내와 다르게 탄력적이었고 가슴은 굉장히 탱탱하고 컸어요. 재훈은 입술과 혀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연의 목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처제는 눈을 감고 작은 신음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연의 허벅지 사이로 재훈의 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곳은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아내와 다르게 굉장히 쪼이는 느낌이 들었죠. 형부, 넣어주세요. 그렇게 둘은 거실 소파에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재훈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자꾸 하연 생각이 났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졌어요. 하경은 여전히 바쁜 일정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형부, 일찍 오셨네요. 하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인사했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재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일찍 나온 것이었죠. 하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자꾸 그리워졌어요. 언니는 언제 들어온대요? 9시쯤 될 것 같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그저 평범한 형부와 처제로 저녁을 함께 먹었죠. 처제, 그날 일은 후회하세요? 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후회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처제, 형부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형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연의 솔직함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하연의 뒤에서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연을 뒤에서 끌어안았죠. 이미 재훈의 그것은 커져 있었고 하연은 엉덩이에서 크고 묵직한 것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형부, 미안해. 자꾸 생각이 나. 형부 저도요. 지금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요. 대화가 끝나자 마자 둘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키스를 했고 서로의 옷을 벗긴 후 격렬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 형부, 쌀 것 같아요. 형부 제발 더 해주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하경이 없는 시간마다
서로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각에 빠져들었어요. 재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하연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응.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장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형부가 언제 집에 올지, 언니가 언제까지 일할지 계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연 씨,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거래처 담당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실제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형부와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며 밤을 새웠어요. 어느 날 오후 재훈이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 하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혹시 언니 언제 퇴근한대요? 처제 벌써 와 있었네. 언니는 8시쯤. 그럼 2시간 정도 있네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제, 이게 맞는 일일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재우는 점점 더 대담해지는 하연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이 새롭고 자극적이었어요. 하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죠. 하연은 형부가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 숨소리, 손길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하연에게는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힘들어요? 응. 자꾸 생각이 나서 일도 집중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경이 있을 때도 눈빛으로 대화했고 혼자 있을 때는 서로의 온기를 탐했어요. 재우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죠.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형부의 모든 것이 궁금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연의 서울 출장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하연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재훈 역시 침묵 속에서 그녀의 짐 정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제 정말 가야 해? 재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언제 다시 올 거야? 글쎄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언니는 업무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하연과 재훈은 잠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형부, 저 형부의 그 느낌 못 잊을 것 같아요. 처제, 나도. 처제 몸은 너무 아름다워. 연락할게요. 응, 조심해서 가. 하연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경과 재훈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시험관 시술을 위한 스케줄도 재개되었어요. 오빠,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해. 의사 선생님이 확률이 높다고 하셨거든. 아내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스케줄 맞춰서 하자.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의무적으로 느껴졌고 자꾸만 하연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안고 있을 때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빠,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아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빠 건강이 더 중요해. 재훈은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착한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하연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한편 지방으로 돌아간 하연은 재훈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통화까지 하게 되었죠. 형부, 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다음에 서울 올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처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알아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요. 연락을 주고받은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형부,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처제, 혹시 서울 오게 됐어? 아니요. 저 오늘 검사를 해봤거든요. 무슨 검사?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요. 재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2줄이 나왔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부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확실해? 네. 2번이나 검사했어요. 확실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머릿속을 휘돌았어요. 며칠 후 하연이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연아, 정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니. 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애 아빠가 누구냐고.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언니도 서울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구 아이야? 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돌리고 있었어요. 대답해. 누구 아이냐고. 가족들의 추궁이 계속되었지만 하연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어디 가는 거야? 하연아. 하연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집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경은 울면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하연이가 임신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재훈은 전화를 받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연이 사라진 후 며칠 동안 집안은 계속 술렁거렸습니다. 하경은 연일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부모님은 딸의 행방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재훈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빠, 하연이 연락 안 와? 아내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아니, 나한테도 연락 없어. 도대체 누구 아이일까? 하연이가 연애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밤 재훈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자란 얼굴, 충혈된 눈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일이었나? 순간의 쾌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가족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임신이 알려지면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연의 뒷모습과 그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날 밤들의 온기가 여전히 생생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빠, 잠 안 와? 아내가 침실에서 불렀어요. 금방 들어갈게. 재훈은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하연이 일 때문에 잠이 안 와. 정말 걱정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말 이상해. 하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누구랑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재훈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걱정이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만나고 있었나? 아니면 하경아, 그만 생각해. 지금 추측해봐야 소용없어. 본인이 말을 해야 알지. 하경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라도 잘 지내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 그 따뜻한 손길이 재훈에게는 뜨거운 화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선량함이 자신의 배신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혼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달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연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첫 방문, 그날 밤의 목격, 술자리에서의 고백, 서로에게 빠져든 일주일. 모든 것이 꿈 같으면서도 너무나 생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형부,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키울게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재훈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연의 마지막 배려였죠. 그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는 하연의 결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희생이 재훈을 더욱 괴롭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겠다고, 아내에게만은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연과 아이를 잊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누워 있으면서도 재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때로는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요. 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날 밤의 온기가 떠나지 않는 걸까요? 하연의 목소리, 그녀의 체온, 서로를 탐했던 그 시간들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재훈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재훈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죄책감의 연속일 뿐이었어요.